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서울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지방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지방 발령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게는 지방이 그저 낯설기만 했으니까요. 결국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심란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나 팀장님 면담했는데 지방으로 발령 날 거래. 뭐? 지방? 갑자기 왜? 그리고 지방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는 거라며. 너 혹시 회사에서 찍힌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직무가 흔치 않은 직무다 보니까 딱히 보낼 사람이 없다나 봐. 근데 내가 저번에 실적도 좋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내가 가서 일을 체계화 시켜줬으면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고도 없는 곳으로 그렇게 막 보내면 어떡해? 무슨 회사가 그따위라니? 아니 일을 잘해서 지방 발령을 낸단 말이야? 그냥 때려쳐. 그따위 회사 아니면 갈 곳이 없을까 봐 그래? 지방 발령이라는 말에 엄마도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인지 삿대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찌나 역정을 내던지 오히려 제가 엄마를 달래야만 했어요. 엄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 진짜로 퇴사해? 근데 조건은 나쁘지 않더라고. 사택으로 좋은 아파트도 마련해준다고 했고 연봉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 그것 말고도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긴 했어. 아니 그럴 거면 그 지방 출신 사람으로 보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그런 돈까지 들여서 널 보내냔 말이야.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 내 업무가 좀 특이 케이스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가가 필요한가 보더라고. 거기다 회사에서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을 여러 개로 묶어서 내가 봐줬으면 하는 것 같아. 차도 지원해주고 기름값 다 처리해주겠다고 했거든. 너 혼자 그 낯선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퇴사한다고 해. 근데 이번 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내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지. 그리고 말이야, 거기가 바닷가 근처라 사택도 바다가 보이는 좋은 곳으로 해주겠다고 꼬시더라니까. 그래도 너 혼자 그러고 살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사니? 요즘 워낙 흉흉한 소리가 많이 들려서 난 잠도 못 잘 거야. 엄마가 불안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혹시 내 나이가 몇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나 조금 있으면 서른이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엄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걸?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부모 마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우리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그 연고도 없는 곳으로 널 보내. 근데 대체 거기가 어딘데 그래? 순간 엄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침울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제 입에서 울산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엄마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울산? 진짜 울산으로 발령이 났단 말이야? 울산이야. 그래? 울산이란 말이지? 그럼 잘 됐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때려치라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잘 됐다니. 엄마 혹시 조울증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근데 말이야, 울산에서 부산까지 가깝지 않나? 여기보다는 가깝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 생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요. 엄마가 다시 한박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집까지도 금방이겠네? 아, 그렇네? 할머니 집이 부산이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네가 오며 가며 할머니 좀 잘 챙겨드리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도 모시고 온다고 해도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네 아빠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런 우연이 어딨어 그래? 잘 됐네 잘 됐어. 라며 엄마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는 부산에서 홀로 지내고 계신데요. 정든 고향을 떠나기 싫다며 고집을 피우고 계셨거든요. 그 바람에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비록 부산은 아니지만 그나마 서울보다는 가까운 울산으로 발령이 났다는 말에 엄마가 바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네. 어쩜 마침맞게 울산으로 발령이 날 수가 있어.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뭘 너무해. 너도 할머니랑 엄청 사이 좋은데 가까이 살면 좋잖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흉흉해서 딸 자식을 어떻게 혼자 자취를 시키냐는 등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니만
어쩜 바로 퇴사 전환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괜히 그래? 할머니 모시고 올라오려고 해도 절대 안 올라오신다고 저러고 계셔서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너라도 내려가 있으면 한숨 돌릴 거 아니야. 너 무조건 거기 내려간다고 해. 내가 볼 땐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라며 엄마가 아빠에게 전화까지 해서 신나서 설명을 했는데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가 신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울산으로 발령이 났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발령이 났네. 아빠가 이사하는 거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두 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는데요. 울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낯설게만 느껴졌지만 부산에 할머니가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지방 발령이 나서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가까이 왔다는 말에 할머니도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주말에는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내다 오곤 했으니까요. 거기다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과일이나 간식거리 등을 잔뜩 사가자 할머니께서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귀찮아서 잘 안 사 먹게 되는데 우리 손녀 덕분에 실컷 먹는다. 이제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만 사와. 괜찮아. 나도 같이 먹는 거잖아. 부산에 맛집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온라인 배송 시킨 건 잘 받았지? 뭘 그렇게 많이 시켰어. 그렇잖아도 네 엄마가 잔뜩 배송시켜서 저기 한가득 쌓여있구만. 그러니까 그냥 서울 올라가서 살면 좀 편해. 왜 굳이 여기 있는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는 내 친구도 있고 난 여기가 좋아. 내가 서울 올라가 봐. 저 밑에 내 친구 필라미는 나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날걸. 하긴 그 할머니도 할머니 많이 의지하는 것 같긴 하더라. 필라미만 날 의지해? 나도 의지 많이 하지. 옛말에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하긴 그렇긴 하네. 그치만 엄마 아빠는 맨날 할머니 걱정뿐이야. 그건 나도 잘 알지. 이 할미가 남편 복은 없는데 자식 복은 있다고 다들 부럽다고 한다니까. 네 엄마 성격도 좀 좋아. 그러니 내가 미안해서 더 못 가는 거야. 착한 아들 며느리한테 지문 대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순간 할머니 얼굴에서 평온함 같은 것이 느껴졌는데요. 부모님도 할머니께 참 잘했지만 할머니도 두 분에게 잘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토록 보기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 모든 가족이 우리 가족처럼 화목하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심 할머님 손녀분 되세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사실 오늘 할머님께서 은행에 오셨다가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지금 병원에 와 계시거든요. 병원이요? 네, 지금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병원에서는 크게 다치신 곳은 없지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요. 라고 남자가 말하고 있던 사이 할머니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효진아, 할머니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냥 집에 가면 된다니까 그런다. 그래도 좀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자가 할머니를 진정시켜드린 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손녀분이 제일 가까이 산다고 꼭 손녀분한테 연락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 땡땡병원인데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진짜 괜찮은 거죠? 네, 사진 찍어봤는데 다행히 무릎에 약간 철가상만 입었고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내 정신 좀 봐. 근데 혹시 전화 주신 분은 누구세요? 아, 저는 땡땡은행 직원입니다. 할머님이 한동안 못 일어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모시고 근처 병원으로 왔거든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고 회사에 반차를 낸 뒤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급히 갔는데요. 병원에 들어서던 저를 보며 할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효진아, 엄마 아빠한테 말한 거 아니지?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면서 당연히 말 안 했지. 잘했다, 잘했어. 근데 할머니는 진짜 괜찮은 거야?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긴 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나중에 알게 되면 엄청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 괜히 말해봐야 혼비백산밖에 더 하겠어. 네 엄마 아빠는 오바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야. 조금만 아프다고 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뭐 한다.
사람을 좀 귀찮게 해야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에 다쳐서 내가 병원에 왔다고 해봐. 당장 서울로 데리고 간다고 난리를 칠걸.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다시 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대신 당분간은 우리 집에 와 있어. 뭐? 나보고 울산에 가 있으란 말이야? 할머니 혼자 있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집에 와 있어야 해. 안 그랬다가는 엄마 아빠한테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대신에 주말에 내가 다시 모셔다 드릴게. 그럼 우리 필람이가 내 걱정을 많이 할 텐데. 필람이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의 하나뿐인 절친으로 두 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고 해야 할까요? 두 분 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긴 세월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했으니까요. 두 분이 거의 한 집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할머니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필라미 할머니도 같이 모시고 가면 되잖아. 뭐? 필라미도 같이 가도 되는 거야? 안 될 게 뭐가 있어. 방도 있겠다. 내가 회사 가면 두 분이서 좋아하는 고스톱이나 치면서 놀면 되지. 그리고 나 퇴근하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면 좋잖아. 그러다가 주말에 내가 다시 부산에 모셔다 드릴게. 그래? 그럼 나야 좋지. 얼른 필라미한테 전화해야겠네. 라미 할머니가 필람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할머니 집에 가서 대충 짐을 쌌고 필람 할머니까지 모시고 우리 집에 갔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 함께해서 그랬던 것인지 두 분이 어느새 자매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으로 집에 와서 치킨도 배달시켜 먹고 셋이서 고스톱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제가 출근을 하고 난 뒤 점심 식사를 배달시켜 드렸더니 할머니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세상 참 좋아졌네. 별의별 게 다 배달이 되네 그래. 삼계탕 맛은 괜찮았어? 그럼 배달 음식이라고 맛이 별로일까 싶었는데 아주 맛있더라니까. 그럼 필람 할머니랑 고스톱 치고 있어. 회사 끝나면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 알았어. 지금 필람이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다. 라고 말하던 할머니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주말이 됐고 제가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는데요. 할머니가 갑자기 은행 직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나저나 월요일 날은 그 은행에 다시 가봐야겠어. 맞다. 나도 깜빡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이 참 착하고 그렇더라. 생긴 것도 남자답게 생겨서 더 마음에 들더라니까. 라는 할머니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그 은행원과 소개팅 날짜를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주말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효진아, 그 은행 직원 말이야.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괜찮더라. 그래서 내가 네 명함 하나 주고 왔어. 뭐? 내 명함을 할머니가 왜 가지고 있었던 거야? 네 집에 있을 때 거실에 돌아다니길래 내가 하나 챙겼지. 근데 그 은행 직원도 싫지는 않은 모양인지 너만 괜찮다면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니까. 할머니,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어떡해. 사람이 별로였으면 절대 안 그랬지. 근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괜찮아. 일요일 날쯤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틱틱거리지 말고 전화 잘 받아. 라는 할머니 말에 대꾸를 하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먼저 선수쳤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넘어졌는데 앞이 캄캄하더라니까. 근데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던 그 직원이 와서 어찌나 잘해주던지 고마워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니까. 이 할미한테는 은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잘 대해줘. 알겠냐? 아무튼 우리 할머니 못 말린다니까. 알았어. 우선 전화 오면 잘 대해줄게. 제 말에 할머니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 정말로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예의상 한번 만나볼까 해서 나갔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우선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두 번 더 만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선우 씨에게 반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자상함이었는데요.
마치 우리 아빠를 보는 듯 참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농담으로 부산 맛집에서 파는 돼지국밥이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퇴근하고 울산까지 포장을 해온 모습에 놀란 채 말했어요. 선우 씨, 난 그냥 말한 것뿐인데 뭐하러 포장까지 해왔어? 먹고 싶다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앞으로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만 해. 근데 참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 아니, 우리 아빠도 선우 씨랑 똑같거든. 뭐가 똑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TV 보다가 치킨이 먹고 싶네 그러면 후다닥 나가서 사오시거든. 그래서 난 나중에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싶었는데 선우 씨가 딱 그런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참 신기하지 않아? 내가 딱 보니 아버님도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보네. 그게 누굴 많이 사랑하면 그렇게 되기 마련이거든. 남자친구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었는데요. 남자친구 외모가 뛰어나게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웃을 때 참 귀여운 얼굴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또한 제가 남자친구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할머니와도 그렇게나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할머니 집에 가면 필라미 할머니까지 넷이서 고스톱을 치곤 했는데 넉살이 워낙 좋다 보니 할머니 두 분과도 참 잘 맞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 남친이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만난 지 1년도 넘었잖아. 이제는 집안 얘기를 자세히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집안 얘기? 우리 서로 얼추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혹시 나한테 말 못한 게 있는 거야? 저기, 전에 우리 형이 이혼했다고 말한 적 있었잖아. 그렇지, 그건 이미 말했던 거잖아. 라며 제가 남친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아무래도 남친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거든요. 제 물음에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던 남친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형이 이혼한 것까지는 말했었는데 왜 이혼했는지는 자세히 말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거 아니었어?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봤는데요. 남친이 정말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 우리 형 이혼한 거 보면서 난 결혼 같은 거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거든. 근데 어느 날 효진이 너네 할머님을 만난 거야. 병원에 모셔다 드린 뒤 내가 마음에 드셨던 것인지 계속 찾아오셨거든. 물론 나도 귀찮았으면 그냥 모른 척 했을 텐데 할머님께서 너무 좋아 보이셨어.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고 말이야. 우리 할머니가 좀 재미있긴 하지. 아무튼 그래서 과연 손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만나보고 한눈에 반했지 뭐. 뭐? 날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그때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 그거야. 원래 경상도 남자들이 표현을 잘 못해. 그치만 한눈에 반한 건 맞아. 뭔가 당차 보이기도 하고 그랬거든. 사실 우리 전 형수님은 많이 내성적인 편이었거든. 근데 엄마가 힘들게 하는 바람에 결국 이혼까지 했던 거야. 라며 남친이 다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는데요. 남친 말에 의하면 형과 형수님이 이혼하는데 남친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다네요. 곧 남친이 심란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참 힘들게 했어. 그 와중에 형도 제대로 막아주질 못했고 말이야. 그래서 나랑 누나가 엄마랑 참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남편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면 그런 게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 그래서 두 분이 이혼하신 거야? 그 바람에 형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형수님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지금도 눈물바람이고 말이야. 그날 이후 형은 집에도 잘 안 오고 거의 연락 끊고 살고 있어. 한동안 집안 이야기를 하던 남친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선우 씨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서 효진이 너를 지켜줄게. 그 순간 남친의 눈은 비장한 결의로 이글거렸습니다. 아마도 제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 남친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을 꺼냈습니다. 전우 씨, 뭘 그렇게 비장하게 말을 하는 거야. 난 자기 믿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사실 엄마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누나가 효진이 너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더라고. 선우 씨 누님이? 어,
누나도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가족 모두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고 보면 될 거야. 근데 우리끼리는 사이가 좋은 편이야. 대부분 딸은 엄마랑 사이가 좋은 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성격이 진짜 괴팍하거든. 정말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근데 확실한 건 내가 꼭 지켜줄게. 난 절대로 형처럼 외롭게 하지 않을게. 남친이 다시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모습에 남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남친이 워낙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하는 모습에 할머니를 찾아가 사실대로 털어놨는데요. 할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그런 엄마 밑에서 그런 아들이 어떻게 나온 거야? 굳이 선우 씨는 진짜 착한 사람인데 이상하더라고. 내가 선우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게 그 선한 눈 때문이었어. 요즘 사람들은 잘생긴 얼굴만 보고 좋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 내면을 봐야 하는 거야. 선우는 눈이 선해. 선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하거든. 근데 엄마가 그렇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지? 나도 그렇다니까. 근데 선우 씨 믿고 결혼해도 되는 거겠지? 이 할미가 배운 건 많지 않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어. 사람 관상이라는 건 무시를 못하는 법이거든. 근데 선우는 거짓말을 할 것 같진 않아. 필라미도 선우 눈이 참 선해 보여서 좋다고 하잖아. 거기다 성격도 좋고 말이야. 결혼해도 후회하진 않을 거야. 라며 할머니가 남자친구 편을 들었습니다. 그 뒤 본가에 간 김에 엄마에게도 사실대로 털어놨는데요. 뭐? 그러니까 선우 엄마 성격이 안 좋다는 말인 거잖아. 선우 씨 말로는 그렇더라고.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꼭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야겠어? 네 이모도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나지. 그 바람에 이모부랑 허구한 날 싸우고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내 방에서 지내다 가고 그랬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 난 보다 그런 시어머니는 진짜 처음이었잖니. 근데 시어머니 자리가 그런 사람이면 그거 버텨내기 힘들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도 지방에 계속 있어야 하잖아. 그 사람은 계속 거기서 살 거 아니야. 아마도 그렇겠지. 근데 살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 집에 너무 자주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가 서울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가 뭘 자주 내려갔다고 그래? 엄마, 할머니가 말이야. 내려오면 챙겨주기 힘들다고 내려오지 말래. 거기다 필라미 할머니 자식들은 먹고 사느라 자주 찾아오지도 못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너무 자주 가서 할머니가 눈치 보인대. 하긴 그렇긴 하겠네. 근데 그 어르신 자식들은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거잖아. 저번 명절에는 나보고 고맙다고 하면서 작은 선물까지 지어주는데 그 어르신 자식들도 참 좋은 사람들 같더라고. 아무튼 할머니가 너무 자주 내려오지 말래. 내가 볼 때는 필라미 할머니 눈치가 보이는 것도 맞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오다 가다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 내가 자주 내려가니까 너무 자주 안 내려가도 된다는 말이야. 네 외할머니 집에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생각나서 그렇지. 외할머니 집은 가까우니까 그런 거고 암튼 엄마 아빠 내려올 때까지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시니까 내려오는 걸 좀 줄여봐. 대신 내가 자주 찾아뵐게. 라며 제가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제 말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선우 엄마 말이야. 결혼해서 더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선우 씨 관상이 참 좋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 할머니가 그러셨어? 그래서 할머니 말 믿어보려고. 할머니가 그러셨다면 조금 안심이 되네. 엄마 표정에서 한시름 놓았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식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나 시어머님이 참 힘들게 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모두 해결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편이 울산에 발령 신청을 해뒀고 얼마 뒤에 발령이 나서 신혼집을 구했는데요. 양가 도움 없이 우리가 모은 돈으로 간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본가가 부산이었음에도 시어머님과 너무나 많이 부딪히다 보니 남편 홀로 나와서 자취를 했다는데 가전제품 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혼집에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로 제게 말했어요. 예, 너도 알다시피
가구나 가전제품은 여자가 해오는 거다. 듣자 하니까 우리 아들이 쓰던 걸 그대로 쓴다고 했다면서? 네, 선우 씨가 워낙 깨끗하게 사용해서 그냥 써도 되겠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집 사는데 보탤까 해요. 우선 살아보고 조금 지나면 여기에 집을 살까 하거든요. 신혼집인데 새 살림을 들여야지. 쓰던 걸 쓰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며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제 성격도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기에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또한 남편이 절대 틈을 보이지 말라는 당부도 했기에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이사를 하고 난 뒤 시어머님과 형님이 집에 찾아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형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올케, 그 스타일러 말이야. 그거 참 좋더라. 그거 꼭 사서 써봐. 그거 좋긴 하죠. 저도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 있으면 겨울에 드라이클리닝 안 맡겨도 되고 좋더라고. 사실 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어머님이 하나 사주셨거든. 진짜 좋아. 그럼 저도 꼭 하나 사야겠네요. 라며 형님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시어머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나 좋아? 근데 그걸 사돈 양반이 사줬단 말이야?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당연히 비싸지. 근데 어머님이 써보니까 엄청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 생각났다고 하시면서 사서 보내셨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며느리 너도 그거 살 거니? 네, 그건 하나 살까 해요. 그런 말이야. 니들 거 사면서 내 것도 하나 사보내라. 네가 가구랑 가전제품을 사서 온 것도 아닌데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시어머님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고 남편이 다가오더니 피식 웃으며 시어머님에게 쏘아붙였어요. 우리가 반반 결혼했는데 뭔 소리라는 거야? 내가 집을 해온 것도 아닌데 왜 혼수를 해오라 말아야? 그리고 엄마는 우리 결혼할 때 뭐 해줬는데? 장모님은 비싼 청소기에다가 이것저것 엄청 사주셨는데 그럼 엄마가 그 스타일로? 그거 사주면 되겠네.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 남편이 정색을 한 채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말문이 막힌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 말투는 부드러운 편이었지만 유난히 시어머님에게는 쌀쌀맞기만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어머님의 요구가 한도 끝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님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선우 옆에 없지?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기 말이야. 그때 말한 그 스타일러인가 뭔가 하는 거 나도 하나 사줘라.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진짜 좋다고 하더구나. 라고 시어머님이 말을 꺼내던 순간 제가 스피커폰을 눌렀는데요. 시어머님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게 뻔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보니까 그 건조기도 새로 나온 게 있던데 니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다 쓰고 나한테 새 걸 하나 사서 보내렴. 결혼할 때 혼수도 하나도 안 해왔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 스타일러도 같이 보내고 말이야. 시어머님이 신난 목소리로 말하고 있던 순간 남편이 후다닥 뛰어오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너 집에 있었던 거야? 왜? 내가 집에 있으면 전화 안 하려고 했나? 내가 효진이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나 엄마는 우리 결혼할 때 뭐 해줬는데 효진이한테 자꾸 이러는 거야? 내가 그때도 처가댁에서는 이것저것 사줬다고 했지. 근데 엄마는 뭐 해준 게 있다고 계속 전화해서 사람을 힘들게 해.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시어머님이 버럭하자 남편이 대놓고 시어머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 성격에 효진이 같은 며느리 볼 수나 있을 것 같아? 책임감 있고 똑똑하고 착하고 얼굴까지 예쁜데 뭐가 부족해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왜? 나도 형처럼 이혼하길 바라서 그러는 거야? 나도 엄마 때문에 이혼할까? 나도 이혼해야 엄마 속이 시원하겠어? 앞으로 효진이한테 어떤 말도 하지 마. 나도 아까워서 쓴소리 한 번을 안 하는데 엄마가 왜 뭐라고 하는데 내 마누라 내 거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 자꾸 힘들게 하면 나도 엄마랑 영 끊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 그게 시작이니까. 라며 남편이 시어머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 뒤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는데요. 저 또한 만만치는 않았고 남편이 사전에 차단을 하다 보니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지 어쩌다 만나기라도 하면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약속을 철저히 지켰고 저는 불편함 없이 잘 지냈어요. 어느 날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사람 참 괜찮다고 했잖아. 그러게, 할머니 말이 맞았어. 덕분에 시어머님도 더 이상 연락 안 한다니까. 라며 저도 할머니를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만 제외하면 나머지 가족들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자주 만나서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큰일이 있지 않는 한 시어머님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주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그날도 역시 형님 부부와 아주버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님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쏘아붙였습니다. 니들 나만 빼놓고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여긴 어떻게 왔어? 형님이 놀란 채 물었는데요. 내 친구가 여기 왔다가 니들끼리만 밥 먹고 있다고 하면서 자식들한테 팽당했냐고 놀려대서 내가 얼마나 창피하는 줄 알기나 해? 여기 밥값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나만 따돌리긴. 시어머님이 팔까지 걷어붙인 채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던 순간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받아쳤습니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부르고 싶겠어? 엄마랑 같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 허구한 날 우리 집사람 괴롭혀서 이혼하게 만들더니 선우까지 이혼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 엄마가 혼자 우리 키웠으니까 그동안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집사람 편을 못 들어줬었는데 엄마 같은 시어머니 있으면 나 같아도 못 살겠더라. 내가 엄마 때문에 이혼하고 피눈물을 흘렸어. 근데 또다시 선우네 이혼시키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분명히 말하는데 재수 씨한테까지 뭐라고 하면 우리 모두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집사람하고 이혼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나 지금 정신과 진료받고 있어. 뭐? 정신과 진료라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가끔 호흡곤란도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공황장애래. 그 사람이랑 이혼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 그때 엄마를 끊어내지 못했던 게 천추의 한이 돼. 라며 아주버님이 머리를 감싸 안고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시어머님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바들바들 떨다가 조용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누이가 누군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니 올케가 여긴 어떻게? 밥 먹으러 왔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엿들었어요. 라는 여자의 말에 눈물범벅이 된 아주버님이 고개를 돌려서 급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여자분이 아주버님을 조용히 불렀고 아주버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나갔는데요. 긴장을 많이 했던지 나가던 아주버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 맞죠? 맞아. 하필 이럴 때 마주칠 게 뭐야. 같은 지역에 살면 이런 게 문제라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아도 꼭 마주치게 되잖아. 시누이가 술을 들이키자 남편도 따라서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주버님과 그분. 아주버님과 이혼은 했지만 호칭은 형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같이 들어왔고 제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분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서 꼭 뵙고 싶었어요. 아주버님이 형님처럼 좋은 분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나 칭찬하셨거든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요. 같이 만나서 술 마실 때마다 형님 보고 싶다고 맨날 눈물바람이었는걸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아주버님이 눈물바람이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정말 미인이세요. 라는 제 말에 형님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형님도 일행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게 계기가 됐던 것일까요? 몇 달 뒤 남편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내 덕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이랑 형수님 말이야. 다시 재결합하기로 했대. 그게 정말이야? 그날 형이 엄마한테 형수님 얘기할 때 다 들었던 모양이야. 그리고 당신 형에 대해 잘 말해줬잖아. 그러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조금은 풀렸던 모양이야. 그렇게 형이 처음부터 그렇게 방패막이가 되어줬음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도 두 분이 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러게 말이야. 대신 엄마랑은 연락 안 하고 살겠다고 약속했다나 봐. 근데 내가 그러라고 했어.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이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 나야 당연히 좋지. 형이랑 형수님이 당신한테 정말 고맙대. 나도 정말 고마워. 남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다 같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들 제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제가 크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자꾸만 고맙다고 하니 쑥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재결합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부부와 시누이만 시어머님에게 찾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형님에게 연락이 와서 형님을 만났는데요. 형님이 제게 미안한 듯 말을 했습니다. 동서, 나 때문에 동서가 고생이 많지? 어머님 성격이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성격이잖아. 괜찮아요. 저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고 그이도 가만히 있지 않아서 그런지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암튼 동서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해.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나저나 아주버님 얼굴이 너무 편해 보여서 정말 좋은 거 있죠. 요즘은 잠도 푹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요즘은 코까지 골고 잔다니까. 저기 근데 기쁜 소식이 있어서 동서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 기쁜 소식이요? 사실 말이야, 나 임신했어. 정말요? 완전 대박 기쁜 소식인데요?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었는데요. 형님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동서는 참 재밌는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아. 라며 형님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형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형님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라는 제 말에 형님이 웃음을 참지 못한 채 다시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이제라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행복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할머니 집에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누이 부부까지 모여서 다 같이 고스톱을 쳤는데요. 빌람아, 너 밑장 뺐냐? 전에 사연을 부탁해 거기 어떤 사연에서 밑장 빼기 그거 하다 걸려서 뒤지게 혼난 영상 같이 듣고 재밌다고 실컷 낄낄거려 놓고는 네가 그 짓을 해? 세상 믿을 사람 없다더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라며 할머니와 필라미 할머니가 말다툼을 하는 모습에 다 같이 박장대소를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